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수 소명 사례 중 7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소명이 다소 미진하고 조사의 한계에 봉착한 사례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사의 쟁점은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건설사의 아파트,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납품하던 중 유럽계 회사와 관계가 단절되어 2010년경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아들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채무자체는 97년 건설회사 대표의 시절 종합금융회사 차용시 연대보증 채무였습니다. 위 회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출자한 법인인지 여부, 그러니까 위장 법인인지 채무자의 법인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9년 주금납입 증명서에 의하면 형이 출연하여 형식상 소명되나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형이 경력, 건설회사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했습니다. 재산 수유 여부, 1980년대 이후부터 반포에 고가 아파트를 수유하고 2000년 초반에 형수에게 증여로 넘겼으나 현재까지 형 부부가 반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반포 주공 몇십억이죠, 수유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또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 부부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한 점이 다소는 부족하지만 소명된 것으로 보아 면책 의견을 냈습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다. 채무자의 형님 부부가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었고, 채무자는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죠. 대표이사. 아들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형이 회사 지분 60%를 채무자의 아들에게 넘긴 경위, 이거는 뭔가 약간 위장이 아니냐, 혹시 우회적으로 아들한테 넘겨놓은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73세였던 고령의 형이 아들이 없고 딸만 한 명이므로 훗날 아들 노릇 제사지내달라는 얘기죠. 하려는 의도에서 조카에게 회사 지분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유교적 조상 숭배 관념이 아직 남아있는 윗세대에게는 중대한 문제로 이러한 점에 대한 진술도 아무리 파산이라고 하지만 존중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우회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아들도 이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므로 아들이 분양받은 경기도 오포 있죠. 오포에 있던 이 편한 세상 아파트는 아들이 이자를 계속 납부해 왔으므로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사, 설사, 가정적으로 은닉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매출이 크지 않고 현재 수주 실적이 없고 과거 납품한 주방용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주는 선에서 회사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하더라도 껍데기 회사에 불과한 점이 이 당시 2014년이죠. 경기 상황에 비추어 경험치에 부합하고, 2013년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2000년대 중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부동산이 가장 하락기였습니다. 2014년까지도 계속 이어져 갔고,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아주 그냥 아우성이었죠, 정부에서. 그렇죠? 그럴 시절입니다. 2013년, 14년이 박근혜 때였죠. 그래서 이제 형이 100% 출자한 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제 조사의 한계상 추가 조사는 불가능하고 법원도 수긍했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죠.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이죠. 파산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주주 변동 관련 소송 분쟁 내지 민형사소송, 위장증여이란 세금 추징 등의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서로의 존재와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제인 추가자료 제출 요청서는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위 회사 설립 시 자본금 출자, 설립 등기 자료와 주식 변동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형이 자력을 소명하기 위해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 아들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먼저 채무자의 형이 제출한 회사 설립 시 출자 자본금 2억 5천원에 대한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서류도 제출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형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 2억 5천이죠. 원칙적으로 2009년 7월 21일 회사 설립 시 2억 5천만의 출연금이 형 내지 형수의 예금 자산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나, 이 부분은 형을 조사해야 하는 점에서 거부할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돈을 채무자가 은닉하여 혁명의로 설립 등이라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걸 조사의 한계가 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법인 등기 서류에는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죠. 영어는 아들이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아들이 2010년에서 2010년경에 연봉 약 3,700, 4,400 되네요. 보너스까지. 그래서 관제인 보고서는 한번 보고서의 핵심만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산업의 땡땡 산업의 지배구조, 채무자의 은닉재산 여부인지는 아까서 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거를 이제 제가 앞에 있는 이걸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들이 아파트 취득 경위도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 연봉 3, 4천 올리니까 이자는 충분하다. 평가에 앞서 아래의 서류를 살펴보자. 채무자의 신청 진술서인데 2004년 승소 판결 후 KRNC 구정리금융공사의 파산관제인 예보에서 채무자에 대해 재산 명시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0년 전 판결을 얻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급여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었고 오너가 아닌 대표이사의 급여로서 채권액을 만족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는 모르나 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뒤늦게 10년 만에 명시 신청과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2008년경 지급불능이라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고 잘못 기재한 거고요. 사실상 1998년경부터 수백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음은 명확하나 이후에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인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관제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채권자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파산 관제 절차에서 관제인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죠.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라는 조사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